남은 또 하루가 너무도 문득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 너무 어리석게 살아가는 건 아닌지 세상이 나를 비웃는 건 아닌지 어린 척 간직했던 웃음 꿈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해져가고 오래된 사진 속에 남겨진 내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나 잠깐 담배 연기 사이로 멀어져 가는 젊은 날의 기억들 있어 감춘 내 그리움 따라 아련하게 스치는 얼굴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인생 노트 시간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이 매년 정기적으로 제임스강에서 조정 경기를 갖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두 팀이 1년 내내 연습한 두 팀이 나와서 학교의 명예를 걸고 온 런던 시민이 전부 제임스강가에서 응원을 하는 가운데 골인 지점에 도착했을 때 심판이 판정할 수 없을 정도로 뱃머리를 같이 나란히 골인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심판이 어느 쪽이 이겼는가를 아주 판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양팀 주장이 나와서 서로 상대방 팀이 이겼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고 1cm쯤 먼저 캠브리지 팀이 들어왔다. 캠브리지 팀의 주장은 아니다. 옥스포드의 뱃머리가 1cm쯤 먼저 들어왔다. 그래 서로 우승을 양보하는 바람에 결국은 무승부로 그해 경기를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들이 진정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스포츠라는 것은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힘차게 이런 슬로건 아래서 온 세계 국민이 스포츠 팬들로 경기를 관전할 때마다 흥분하는 것이지만은 승부에만 집착하는 경기를 보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스포츠가 우리에게 무슨 감동을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모름지기 스포츠라는 것은 페어플레이, 깨끗한 전쟁,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지는 팀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지는 팀이 얼마나 그동안에 애썼는가를 인정하는 이런 경기, 이것이야말로 어떤 한편의 드라마보다도 더 값진 감동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포츠를 보면서 열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열광에 어쩌면은 우리나라의 총사령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분을 한 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을 통해서 우선 만나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어쩌면 중요치 않을런지도 모른다. 오직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만 기다릴 뿐이다. 자랑스러운 스포츠인들이 자랑하는 이곳은 언제나 그가 있다. 스포츠계의 신화적 인물 김웅. 여러분들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 우리 국민 모두의 한국 아마추어 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스포츠 체육산업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서 우리 체육인들에게 큰 명예와 소원이 되었습니다. 본인도 제1회 수상자로서 그 영광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어려울 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요즘 우린 국내의 크고 작은 스포츠 행사에서도 그의 얼굴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세계 1위 국가로 바로 대한체육회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올림픽이 뚜렷하게 기억되는 잠실올림픽회관이 바로 그의 사무실. 국제스포츠 행사 등으로 인해 자리를 비울 때를 제외하고 그가 출근하는 곳은 바로 이곳 대한체육회 사무실이다. 우리가 그의 이름 석자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서울올림픽이 아니었을까. 그 무렵 우린 세계 스포츠계의 거물들 사이에서 이 사람을 만났었다. 하나빌드 세울. 지금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된 서울올림픽. 평소 화합의 잔을 열었던 대회. 한국의 모든 것을 유감없이 세계에 펼쳐보였던 대회. 당시 그는 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대회가 끝난 지 10년. 지금은 세계 스포츠계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었다. 그 비결이 뭘까? 그 양반이 기억력이요. 몇십 년 되기라도요. 그리고 이 선수들의 이름은 아주 다 세고에 많은 선수들 같아.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릴 줄 모르세요. 그래도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화제 오르면요. 저희들 이름이 아니에요. 개인 선수 이름은 아니죠. 저희들 이렇게 얘기해서 보면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그 양반이. 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근엄하고 가까이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정다감하고 또 포근한 이런 감을 저희들한테 느끼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장에서 꾸지람을 주지 않고 별도로 불러서 그것이 왜 잘못됐다 이런 것을 충분히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아주 이런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항상 모시기가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상당히 세계적인 지도자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거 보면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내실을 지하는 그런 신념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떠들지 않고 내부적으로 일을 챙기시고는 그런 면이 두드러지시고 해외 출장을 많이 가시는데도 외국에서 체스나 이 전화를 통해서 업무를 계속 챙기고 추진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돋보이시는 분입니다. 강추위를 만난 국가 경제 탓에 체육계도 덩달아 신명해진 요즘. 새해 대표 선수들의 훈련이 시작된 이날. 그는 또 어김없이 선수촌의 모습을 나타냈다. 지난 겨울부터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체제로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포츠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과 긍지 그리고 국위 선양해온 그런 목표를 위해서 항상 앞장서온 시절 탓인지 어린 선수들의 얼굴에 바짝 긴장하는 기운이 서렸지만 회장은 언제나처럼 느긋하고 여유 있는 목소리로 선수들 앞에 서 있다. 불경기에 나라 체육을 책임지는 일이 어찌 편안할까마는 도무지 그의 표정에선 낙심의 기운을 읽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말한다. 현실을 분명 바로 보고 있지만 그는 언제나 힘과 용기를 잃지 않는 드문 사람이라고.
전쟁과 전쟁을 차례로 경험한 가난한 조국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세계를 꿈꾸며 그 세계를 품에 안을 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왔던 사람.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자리에 오른 사람. 스포츠 외교의 선구자 김용. 세계 스포츠계에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뚜렷이 아로새긴 자랑스런 한국인. 고대양 육대주를 향해 달리고 세워왔던 이 사람의 지난 60여 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의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직함도 너무 많으시고요. 네. 뭐라고 제가 호칭을 해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직함 저 직함 다 빼고요. 김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무척 바쁘시죠? 네, 늘 바쁩니다. 네. 요 근래는 어떻게 일과가 어떻습니까? 늘 바쁩니다. 저는 이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네. 국내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또 국제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희 체육회장으로서 늘 하는 거는 우리나라 체육이 세계 200개국 중에서 한 5위 내지 10위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 또 이 국민 체력 증진에 또 이바지하는 것, 또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국제 협력을 촉진시키는 것, 이런 것도 요새 이제 또 IMF의 어려운 경제 환경을 이제 또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계 변화에 적응하려고 3년 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하기는 했지만 이제 이런 이제 압력이 오니까 상당히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5위 내지 10위를 유지해서 국민에게 기쁨과 국위선양과 또 희망과 용기를 주게 하는 거하고 국민 체력 증진, 그다음에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제협력 이러한 일을 그러기 위해서 또 요새 실업팀이 또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걸 거품을 다 빼고 이 일본 미국식 선진적인 실업 학교팀, 쿠라브팀 육성이라든가 또 무너져 있는 팀들 전부 이제 구제를 할 수 있는 건 한다든가 그 경기장 체를 이 거품 빼고 착실하게 이 자기 목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 요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뭐 IOC 집행위원이고 또 텔레비전 분과위원장이니까 나가노 동계올림픽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텔레비전 방영권도 교섭도 좀 해야 되고요. 방송이 잘 되게 또 가서 조정도 해야 되고 또 올림픽 운동을 세계적으로 정진시켜야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늘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이제 새삼스럽게 드려야 하는가 싶긴 합니다만은 이런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우리 김은용 회장님께 여쭤봄으로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많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고향은 어디십니까? 저 낳기는 대구에서 났습니다. 아, 그러세요? 크기는 서울에서 크고요. 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저희 집은요, 지주고요. 또 저희 선씨는 이 언론계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때 우스운 이야기는 이런 얘기 우리 집에서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대구에 그 조선민보사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으로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이 격리부장, 소무부장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화가 안 돼 있고 봉급도 월급도 그냥
직접 다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기가 들어서 누워 계시는데 그 연말에 그 결산과 네. 그 봉급주고 이런 거 처리하기 위해서 경비부장, 소무부장이니까 인력거를 타고 그 좋은 그 목조 건물 거기 사무실에 나가서 하루 일을 보고 급성폐렴이 됐어요. 아하. 그 보리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급성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연말에 장례식을 했는데 그리고 6개월 후에 페니실린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 일이. 그래서 우리가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그 대구에서 나왔는데 큰 건 서울서 컸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처칠이 아마 폐렴에 걸렸었을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 약의 덕을 가장 네. 먼저 봤다고 그러죠 아마. 근데 그 아버님께서도 6개월만 더 쓰셨으면은 이제 사람 운명이죠. 네, 그 약이 나왔을 때 그 폐렴 병도 아닌데. 참, 네. 그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그때가 6살 때. 네. 이제 그래서 그런지요. 네. 그 어머님께서 교육열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서울 분인데 네. 좀 교육열이 많으셔가지고 네. 저한테 뭐 여러 가지를 시켰죠. 네. 뭐 운동도 시키고 뭐 네. 테니스도 치게 하려고 그러고 네. 롤러스케이트도 타게 하려고 그 그러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것이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대구에 미나카이라고 있었는데 그 식당에 가서 뭐 양식 같은 거 먹으면서 뭐 저 테이블 내놔도 가르쳐주고 뭐 여행도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네. 그때 많이 배워. 형제분은 몇 분이십니까? 저희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계십니까? 네. 아, 예. 지금도 은퇴하고. 단 두 분이십니까? 네. 형제분이. 네. 학교는 그러면은 어디에서 다니셨습니까? 저는 학교는 대구 국민학교를 3학년까지 댕기다가요. 네. 서울에 와서 외갓집에서 또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본 소학교에다 넣었어요. 네. 사쿠라이라고 엔정소학교. 네. 나중에 영희가 됐죠. 네. 거기 졸업을 일본 사람 틈에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네. 이 전교에 뭐 저하고 도지사들하고 둘밖에 없고 전부 1,800명이 일본 사람이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스모라는 씨름도 제일 잘하고 뛰는 것도 제일 빠르고 싸움도 제일 잘하고 그래서 밤낮 일본 아이들한테 얻어맞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중학교는 그때 이제 집에서 화가 나서 경기가 경복에 보내겠다 그랬더니 일본 소학교에서 뭐 한국 학교 가느냐 그래서 일본 학교에서 한국 중학교 가는 사람이 어딨냐고 반대를 해서 찾아다니니까 마치 읍구중학이라고 공립학교가 반반 지금의 경동 네. 그게 생겨서 그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연희대학 생겼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어학에 그렇게 소질을 보이셨는지 6개 국어를 하신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네. 소문. 한국말은 날 때부터 하고요. 자기 나라 말이니까. 그리고 일본말은 일본 소학교, 중학교를 다녔으니까 아무래도 하고요. 그 영어는 뭐 중1서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네. 좋아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우리 환경이 또 지금 돌이켜보면 이해들이 안 가지만 해방 후에 신생 대한민국이 딱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세계를 향해서 뛸 때 이제 젊은이들이 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 그때 뭐 대개 정치가가 되느냐, 법관이 되느냐, 뭐 그때 사업은 안 될 테니까요. 공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뭐 또 친구들 영향도 받고 그때 보니까 정치 외교학과라고 있는 거는 외교자 붙은 건 연희대학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갔죠. 네. 그런데 학교 들어가서 이제 뭐 백낙준 박사께서 늘 이제 새로운 시대의 세계를 내다봐야 되고 그러려면 영어부터 하라 그래서 그 당시 요새보다 더 많이 시켰어요. 저 일주일에 12시간씩 영어를 했습니다. 영강독 3시간, 외국 사람에는 영장문 3시간, 뭐 또 현대 영어라고 그래서 안다우드 박사 돌아가신 사모님이 또 3시간, 뭐
민주정부로 뭐 이래가지고 하고 영어를 많이 했죠. 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일어, 영어,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 말. 그리고 이제 저희 불어 독일어도 그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조금씩.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불어는 IOC 공식 영어가 불어 영어이기 때문에 네. 서양 사람보다 우리 사람이 되려면 서양 사람보다 영어도 더 잘하고요. 그리고 이 실력도 더 많고 일도 더 많이 해야 따라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불어는 그래서 이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쓰고요.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회의도 봐야 되고 문서도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독일어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한 3, 4년. 제2외국어도. 네. 그리고 근데 나중에 많이 또 연습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서반한말은 또 제가 텍사스 국경에 그것 때문에 그때는 스페인 유학은 못 가고 네. 일부러 스페인 말을 배우려고 그 텍사스 접경에 텍사스 대학에 갔어요. 네. 거긴 뭐 다리 하나 건너면 멕시코 저 있던데도 전부 스페니시가 75%니까 거기 가서 배웠죠. 그래서 조금씩 배웠습니다. 네. 조금씩 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원래는 외교관이 되시고 싶어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당시 우리는 이제 외교관을 해서 넓은 세계에서 이제 좀 활동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한 번에 이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 네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우스운데.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때 우리 들어갔을 때 마침 그 전상진이라는 선배가 고등고시 행정산부 1회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회를 쳐야 되는데, 대학 학부 1학년을 끝내야 자격이 있고 끝내기 전에는 예비고시를 쳐야 돼요. 그래서 6.25 사변 전에 1학년 때부터 교양 과목을 집어치고 국제법, 헌법 2학년 이상에 하는 걸 전부 다 들들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6월 20일 날 종로세무서에서 인지세 2,000원 내고 지금 중학정고 자리 코나에 고시원에 가서 학부 1학년 수료증하고 해서 원서를 냈습니다. 행정산부를 치려고 이제 국제법, 헌법, 행정법, 외교사, 영어는 그때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8월 3일 날 집결해서 4에서 12일까지 행정산부, 그게 외교인데, 1, 2, 3, 4부가 있었거든요. 7일 됐었는데 6.25 사변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군대를 가서 이제 일선 근무를 하다가 공부를 좀 일선에서 이제 전쟁 깔아오고 난 다음에 책을 또 사. 그때 책도 몇 권 없어요. 그래서 사다가 이제 하는데 머리가 딱 들려서 도저히 안 되겠고 세상도 또 고시 꼭 쳐서 못하는 세상도 이제 아니게 되고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잠깐 지난 시절의 사진을 좀 저희들이 준비한 것을 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네. 이 사진은 경동중학 5학년 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2인데 선생님이 홍재익 선생님이라고. 어디 계십니까? 이제 은퇴하셨죠? 아니요. 네. 저는 왼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네, 앞줄에요. 네. 이건 이승만 대통령 네 분 모시고 육사에서 램플리트 8군 사령관 스피치를 통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이건 박정희 최고의 의장께서 내각 수반을 한 달 겸직하셨을 때, 미 합참 의장 콜린즈 장군 오셔가지고 통역해드리는. 이건 케냐에 갔을 때 모이 대통령하고 우리 정도순 대사하고 같이 공에서 찍은 겁니다. 아주 귀하신 자료가 많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보기로 하고요. 근데 6.25 전쟁 통해 이제 군에 입대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어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장군들, 그 지휘관들, 사령관들, 뭐 참모총장 이런 분들한테 네. 이 부관으로 많이 또 뽑혀 다니셨군요. 뽑혀 다니고 또 군대가 그때는 제일 현대화돼 있고 네. 국제적으로 또 접촉도 많고 네. 언어 공부하기도 좋고 또 네. 기회가 여러 가지 이 바깥에 있는 것보다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교 생활하셨습니까? 네. 네. 그럼 예편하신 건 언제였습니까? 대표는 61년 네. 내각수반 의전비서관 가고 5.16 16 후에 이제 내각수반 겸 외무부 장관 의전비서관을 했거든요. 아, 예, 예. 그때 이제 예편하셨군요. 네. 그 중간에 미국에 유학도 다녀오셨는데 그때 중간에 미국 유학을 많이 보냈어요. 1년짜리를. 그쪽도 1년 갔다 왔죠. 네. 그러면은 아주 그 소년 시절부터 꿈이었던 외교관 네. 그것을 그 꿈을 이룬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각수반 겸 외무장관 의전비서관을 이제 비서관을 할 때 네. 지금 그 콩고 브라자빌의 대리대사로 갈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집에서 그때 종로에 가서 점을 쳤더니 뭐 앞뒤가 캄캄하도다 뭐 이래가지고 여기가 어딘고 그런다고 해서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주미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주미대사에 대사관 참사관으로. 네, 왜냐하면 국무총리 의전비서관이 그 급이었어요. 네. 그 후엔 뭐 대통령 특사도 가고 뭐 순회대사도 하고 국제체육교류